네, 안녕하세요. 청아신당입니다. 자, 우리가 도깨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한번 올리고 도깨비 터에 대해서 한번 올리니까 네네. 그러면 과연 도깨비 터는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나요? 이런 이제 그 댓글, 그런 질문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. 그 일반인들이 도깨비 터는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워요. 셀프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섣불리 이게 도깨비 터다 아니면 도깨비 터가 아니다 이거를 조금 분간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영상을 찍으면서 그럼 도깨비 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그래서 문복을 좀 가리십시오, 개인 점사를 하십시오, 개인 상담을 좀 하십시오 했는데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.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고, 이제 그 도깨비 터에서 일어나는 특징 몇 가지만 자가 진단법으로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러나 이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100% 도깨비 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. 또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도깨비 터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 도깨비 터에서 일어나는 몇몇 특징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. 네. 이제 집에서는 어떤 그 도깨비 터의 특징이 있냐면 딱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. 딱 소리요. 이렇게 나무 치는 딱 소리가 난다거나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있다거나 또 이렇게 벽을 통통 치는 소리가 난다거나 알 수 없는 그 단순한 그 소음들 있잖아. 네네. 물리적으로 뭔가 부딪혀야만 나고 물리적인 어떤 힘을 가해야만 나는 어떤 소리들 있잖아요. 네. 그 대표 주자가 딱 소리고 쩍 소리고 퉁 소리고 이런 거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자주 난다라는 겁니다. 그런 소리들이. 그리고 또 이게 도깨비 노름이라고 해서 도깨비들이 실제로 조금 그런 장난을 조금 쳐요. 청아가 무당인데 무당한테도 그런 장난을 칩니다. 우리 도깨비 그 애기들이나 어른들이 네. 그런 장난을 치는데 혼자 있을 때 좀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요. 그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난치는 거예요. 장난하자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게 이제 조금 무서울 수도 있죠. 그럼요, 무섭죠. 무섭죠.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가게에서도 그 도깨비들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어요. 그런 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요즘 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차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못 들을 수 있는데 집에서는 의외로 그런 소리 많이 듣죠.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냐면 그 실제로 청아가 도깨비를 모시고 있어서 장난치는구나 하는 걸 느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것도 또 과학적으로 반박하면 또 할 말은 없어져. 그 현관에 그 센서 등이 있잖아요. 센서 등. 예. 사람이 지나가거나 어떤 움직임이 있거나 그래야만 딱 불이 켜지는 센서 등이 있잖아요. 아무도 없는데 이게 켜졌다 꺼졌다 한단 말이지. 그럴 때 있어요. 있잖아. 네, 있어요. 그럴 때 있잖아. 그러면 섬찟하죠. 네네네. 일반 사람들은. 근데 이제 청아는 무당인지라 장난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또 어떤 영적인 어떤 기운이 좀 움직이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 도깨비 터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일어나요. 그리고 물이 벽을 타고 쪼르륵 이렇게 흐르는 소리. 그런 소리가 여지없이 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소리로 도깨비 터는 좀 자가평가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무과문서에도 실제로 그런 게 있고 옛날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걸 많이 겪었는데 앞마당에 저벅저벅 뒷마당에 뚜벅뚜벅 소리가 이렇게 그렇죠. 나오네요. 어떤 사람이 무게감이 있잖아. 저벅저벅 뚜벅뚜벅 이거 무게감이 있는 거잖아요. 그 다음에 그 청아 할머니 같은 경우는 방아 찍는 소리가 났다 그랬잖아. 뒷마당에서 쿵떡쿵떡 아니면 다듬이 치는 소리 뚜구닥 이런 소리들. 그러니까 도깨비가 그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. 그래서 그런 거로 조금 자가평가할 수 있고 셀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. 그런 것들이. 선생님 그 도깨비 터 그러면 보통 장사하시는 집에서는 뭐 손님이 한꺼번에 왔다가 뭐 싹 쓸어나가고 뭐 이런 거 그렇죠. 그런 거 이제 매출로 보면 그런 거. 일반 가정에서는 뭐 그런 뭐 해가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?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가정집이라고 해도 이제 그 도깨비가 그 터주라는 건데 네. 터의 주인이라는 건데 네. 터주라는 건데 그러면 터주신에게 잘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. 그럼 메밀묵 쓰라는 거죠. 똑같아요. 메밀묵 써서 메밀묵을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도깨비 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메밀묵을 쓸 때 이렇게 큰 그 냄비에다가 좀 넉넉하게 써라. 네네. 그리고 도깨비 터에서는 그 막걸리도
한 병 갖고는 부족하다. 그러니까 병수로 따지면 한 대여섯 병, 10병도 좋습니다. 그렇게 이제 좀 푸짐하게. 그러면 그럼 어디다 어떻게 따라 놓을까요? 이런데 도깨비들이 그 자취를 배시는 게 앞마당 뒷마당이란 말이죠. 그러면 아파트나 이런 빌라나 이런 현대사회 그 주거 공간에 앞마당 뒷마당은 베란다입니다. 아. 네. 상업집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개인 가정집이 됐든 이렇게 청아가 주로 도깨비 접신이 많이 됐던 그 한 70%? 70% 도깨비 접신이 됐던 장소는 또 어디냐면 이건 청아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말씀드리는 네네. 건데 도깨비를 많이 접신하는 장소는 거의 화장실이 70%였어요. 화장실, 영업집도 마찬가지, 네. 가정집도 마찬가지, 화장실에서 도깨비 조화가 조금 많이 일어나요. 그러면 또 도깨비 그 화장실에 메밀묵 또 이렇게 막걸리 이렇게 조금 따라 놓을 수 있겠죠. 그리고 그 베란다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묵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면 될 것이고 네. 막걸리는 반드시 변기에. 변기에. 네, 변기에. 적어놔야겠다. 네, 싱크대 아니고 변기에. 네. 그렇게 합의를 받는 게 돈줄을 풀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 그 일반 가정집이 내가 거의 이게 90% 이상 도깨비 터다 그 판단이 됐고 도깨비 대감님 섬기고 싶다 해서 묵을 쓰든 막걸리를 따르든 했다면 마지막 처리는 화장실로 마무리를 하시면 상당히 크게 도움 받으실 걸로 봅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